이번 시간에는 교란순열 또는 완전순열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교란순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 시험을 본 그런 시험지를 받을 거야. 그런데 1번 학생은 자기 시험지를 받으면 안 됩니다. 1번 시험지를 받으면 안 돼. 2번 학생은 2번 시험지를 받으면 안 되고 3번 학생은 3번 시험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다 다른 시험지를 받는 경우의 수, 그것을 교란순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교란순열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수형도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수형도는 뭐냐면 이 숫자가 나뭇가지 숫자입니다. 나뭇가지 모양의 형태로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수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3개짜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3개짜리는 자, 1번 학생은 1번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2번 또는 3번입니다. 그죠? 그럼 2번을 받았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시험지가 1번 아니면 3번인데 3번이 일로 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3번이 일로 와야 되고 1번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1번이 3번을 받았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2번이 여기 오면 안 되잖아. 1번 또는 2번이 오는 거야. 그래서 2가지 경우가 됩니다. 나뭇가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2개짜리는 그냥 뭐니?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거. 이거 1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개짜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그럼 1번이 받을 수 있는 게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받았을 때 이제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자, 1번이 2번을 받았을 때 2번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지금 남아있는 게 1, 3, 4번인데 1번 받아도 되고 3번 받아도 되고 4번 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 지금 2번, 1번이 빠졌어. 3, 4번 남았거든? 그런데 3번이 3번으로 가면 안 되니까 4번, 3번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을 받았으니까 지금 1번하고 4번이 남았는데 4번이 일로 와야 돼. 1번이 일로 와야 되고 4번이 일로 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4번이 빠졌잖아. 1번, 3번 남았죠? 그럼 얘가 1번, 얘가 3번 이렇게 받아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자 1번이 3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1, 2, 4인데 2번이 일로 오면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은 1번, 4번. 이게 2가지밖에 없어. 자, 3번, 1번이 빠졌어. 2, 4번 남았습니다. 그럼 4번, 2번 받아야 될 거야. 3, 4번 빠졌잖아. 그럼 1, 2번 남았죠? 그러면 얘는 1, 2번 받아도 되고 2, 1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 4번을 받았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1, 2, 3번인데 2번은 오면 안 되니까 1번, 3번이야. 자, 그리고 4, 1 빠졌잖아. 그러면 2, 3번 남았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2번, 3번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자, 3, 4번 빠졌죠. 1, 2번 남았습니다. 1번, 2번 받아도 상관없고 2번, 1번 받아도 상관없죠. 그래서 3가지, 3가지, 3가지 합쳐서 9가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수용도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그런데 이 수용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1번이 2번을 받았을 때의 개수나 3번을 받았을 때의 개수나 4번을 받았을 때의 개수가 어차피 똑같을 거야. 2번의 개수만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3을 해서 9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5개짜리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1번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또는 5번입니다. 그런데 그냥 2번을 받는 경우만 쭉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곱하기 얼마 할까? 4를 하시면 되죠. 2번을 받나 3번을 받나 4번을 받나 5번을 받나 방법수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2번을 받았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1, 3, 4, 5번인데 1번 받아도 되고 3번 받아도 되고 4번 받아도 되고 5번 받아도 되죠. 자, 2, 1 빠진 상태야. 3, 4, 5 남았는데 얘는 4번 또는 5번을 받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 1, 4 빠졌잖아. 지금 누구 남았니? 3, 5 남았죠? 그러면 5, 3이 될 수밖에 없어. 자, 2, 1, 5 빠졌습니다. 남는 게 3번, 4번 남았는데
3번, 4번 받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2번, 3번 빠진 상태죠. 그러면 1, 4, 5번 남았는데 얘는 1번 받아도 되고 4번 받아도 되고 5번 받아도 되겠죠. 조금 넓게 쓰겠습니다. 5번. 자, 그러면 2, 3, 1 빠졌잖아. 4, 5 남았죠. 무조건 5, 4가 와야 돼. 그 다음에 2, 3, 4 빠졌어. 1, 5 남았거든. 무조건 5, 1 받아야 됩니다. 2, 3, 5 빠졌으니까 1번하고 4번 남았는데 무조건 1번, 4번 이렇게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얘도 해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 얘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얘만 두 가지가 나오죠. 얘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2, 3, 3, 3 해서 총 11가지가 나와. 그러면 얘가 2번일 때, 3번일 때, 4번일 때, 5번일 때 개수가 다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11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44가지가 될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왜 개수가 얘만 두 개일까? 왜 그러냐면 이 1은 얘네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고 자, 2, 3이나 2, 4나 2, 5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죠. 형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세 가지씩 나오는 거야. 이런 느낌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용도를 맨날 구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 숫자를 외워버립니다. 이 숫자를. 자, 3개짜리는 2가지야. 4개짜리는 9가지. 5개짜리는 44가지입니다. 6개짜리는 잘 안 나오겠죠. 너무 많으니까. 수용도를 구할 수가 없거든. 그거 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암기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수용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얘네들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식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1, A2, A3 해서 쭉쭉쭉 해서 A에 N까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런 N명의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얘는 1번을 받으면 안 되고 얘는 2번을 받으면 안 되고 얘는 3번을 받으면 안 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니? 이 A의 K라는 것은 K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K는 1부터 쭉쭉쭉 N까지 모두 만족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여기에다가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내가 FN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FN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한 번만 더 적을게. 쭉쭉쭉 AN 이렇게 있을 텐데 일단은 A1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올 수 있는 방법이 2 또는 3 또는 4 또는 N까지의 숫자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몇 가지입니까? N-1가지죠. 그때마다 2가 왔을 때의 경우의 수나 3이 왔을 때의 경우의 수나 4가 왔을 때나 N이 왔을 때 경우의 수가 어차피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곱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수가 다 똑같으니까 이런 경우만 구할 거야. 2가 왔을 때만. 그래서 곱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지울게. 자, 2가 온 상태에서 이제 이 A2에는 누가 올 수 있냐면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고 쭉쭉쭉 N까지 올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 1이 오는 경우하고 여기에 3부터 N까지가 오는 경우는 조금 다르죠. 왜 다르냐면 만약에 이 1이 왔잖아. 얘는 서로 자리를 바꾼 상태입니다. 그쵸? 하지만 여기 3, 4, 5부터 N까지 왔을 때는 자리를 바꾼 형태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수가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먼저 둘이 자리를 바꿨다면 이제 남아있는 숫자들이 누구니? 3부터 N까지의 숫자가 남아있죠. 그럼 이 3부터 N까지를 요놈하고 다 다르게 배치를 해야 돼. 얘는 총 몇 개야? N-2개죠. 1, 2가 빠졌으니까. 그 N-2개를 서로 다 다르게 배치하는 방법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 F에 N-2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N-2개를 다 다르게 배치하는 경우의 수. 됐습니까? 이렇거나 1이 왔을 때 이렇거나 또는 플러스 이제 3부터 N까지 왔을 때를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3부터 N까지 와야 되니까
얘는 1이 오면 안 되죠, 여기에. 1이 오는 경우는 우리가 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1이 오면 안 됩니다. 얘가 1이 오면 안 되고 1은 이쪽에 와야 돼. 얘네들 중에 하나에 와야 됩니다, 1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A2를 그냥 내가 A1이라고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1부터 3, 4, 5, n까지 총 몇 개야? 2 빼고 전부잖아. n-1개를 이 규칙에 맞춰서 배치하는 방법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그냥 누구랑 똑같은 거니? f의 n-1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 가십니까? 아, 이런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얘는 n은 당연히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 여기 2 같은 건 집어넣을 수가 없어. f0이라는 건 없습니다. 0개를 배치하는 건 없어. 아시겠죠? 자, 그럼 얘를 좀 지우고 어떤 느낌인지를 봅시다. f의 1은 몇 개니? f의 1은 한 개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는 빵개야, 빵개. 자, A1만 있는 거야. 그러면 1이 올 수밖에 없죠. 다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빵개입니다. F의 2는 몇 개일까? F의 2는 자, A1하고 A2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다르게 가야 돼. 2, 1. 요거 한 개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F3부터는 이 식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F3은 n에다 3 집어넣었으니까 2 곱하기 F3 집어넣으면 F1 더하기 F2죠. 자, 얘가 0이고 1입니다. 그래서 2개야. 그 다음 F4는 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F2 더하기 F3이죠. 자, F2는 1이고 F3은 2입니다. 그래서 9개가 되는 거야. 다음 F5는 여기가 4가 될 거고 곱하기 F3 더하기 F4죠. 자, 그러니까 F3은 지금 얼마니? 2죠. 그리고 얘는 9입니다. 더하면 11이고 44가 나온다는 얘기야. 5개인데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는 방법. F의 6은 몇 개가 되는 거니? 얘는 5 곱하기 F4 더하기 F5죠. 자, F4는 9개입니다. F5는 44개야. 그러니까 53이잖아. 거기다가 5를 곱했으니까 265가지. 자, 이렇게 계속해서 구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어떤 느낌인지. 자,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게 자, F3은 몇 개라고? 자, F2부터 쓸까? F1도 쓸까? F1은 0. 얘는 1이었고 얘가 2였습니다. 그럼 F4부터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얘하고 얘를 더해서 누구를 곱해? 3을 곱하시면 됩니다. 3 곱하기 3이야. 그래서 9입니다. 자, F의 5는 얘하고 얘를 더해가지고 누구를 곱하면 돼? 4를 곱하면 돼.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11이죠. 곱하기 4를 해서 44가 되는 겁니다. 자, F의 6은 얘네 둘이 더해. 53이죠. 거기다가 5를 곱하면 돼. 5, 3, 15에 265다.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외우기도 사실 좀 그렇고 이 식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요거 개수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4개짜리는 9개, 5개짜리는 44개, 3개짜리는 2개. 3개짜리는 사실 직접 해봐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4개짜리, 5개짜리는 우리가 기억을 해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10번을 보겠습니다.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자신의 물건 A, B, C, D를 내놓고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물건을 가져가는 게임을 한대. 그런데 4명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4개짜리죠. 이거 외우라고 했죠? 9개입니다. 못 외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수형도를 하셔야 돼. 시간 좀 걸리겠죠? 11번입니다. 3면이 막혀있는 주차장 A, B, C, D에 4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이 주차된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고 할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한다.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수형도를 이용해서 구하긴 할 텐데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A 아니면 B죠.
자, A가 먼저 나오는 방법이나 B가 먼저 나오는 방법은 어쨌든 개수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앞에 곱해주는 순간 우리는 A가 먼저 빠져나오는 방법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먼저 빠져나왔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순서가 누구니? B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는 C가 빠져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A, B가 빠져나왔어. 그러면 두 대가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C가 빠져나오거나 D가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쵸? C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 D 나오고 D가 빠져나오고 C가 나오고. 자, 만약에 A, C가 빠졌어. 그럼 무조건 누가 빠져야 되니? B가 빠져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D가 빠질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 아, 여기 곱하기 3을 해서 6가지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